자, 국장님 제일 지금 궁금한 게 백신 관련입니다. 아까 앞서 이제 경남에 백신이 도착했다고 들었습니다. 뭐 거창, 양산, 밀양에는 도착했고요. 자, 그러면 내일 아침 뭐 정부에서는 9시부터라고 하는데 경남에 몇 시부터죠? 네, 9시 30분부터 일제히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뭐 30분 차이 뭐 별거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좀 30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늦춘 이유는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지역보다 늦은 게 아니고 아마 최초는 9시에 한 것 같고 다른 지역 모두 이제 정부 방침이 이제 9시부터 열대 이제 와서 또 사전 문진도 하고 또 현장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9시 30분부터 실제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이제 내부 그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남에는 지금 2만 5천여 명 이렇게 지금 동의를 해서 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주로 이제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있는 그 시설 입소자와 그 종사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누가 제일 먼저 맞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9시 30분에 일단 오늘 이제 백신이 도착하고 26일 내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이 백신이 도착한 곳은 44개소의 요양병원과 보건소입니다. 44곳에서 동시에 시작하고 그에 맞는 이제 계층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두 뭐 1호 대상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분들을 이제 선정한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코로나가 확진되었을 때 치명률이 가장 높은 계층이 이제 고령층입니다. 네. 80세 이상은 치명률이 20%에 달할 정도고요. 근데 그분들을 가장 가까이서 돌보시는 분들이 이 요양시설의 종사자들입니다. 그런데 네. 이분들이 만약 확진이 되어서 그 시설에 이용 계신 분들한테 전파를 하게 되면 그런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종사자분들은 일반인과는 다르게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네. 이제 친구들도 만나지 말라 그렇죠, 하고요. 그렇죠. 딱 그 출퇴근 집과 시설만 출퇴근하라고 병원만 출퇴근 그렇게 힘들게 사실은 생활해 보신 분들인데 이분들께 이제 먼저 접종하게 되었기 때문에 특정인보다는 이런 고위험 시설에서 종사하면서 묵묵히 일해오신 이분들이 모두 다 제1호 접종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정할 수는 없고 어쨌든 9시 30분에 경남의 44곳 저희 방송이 라이브 방송이 끝나고 나중에 클리핑 방송이 나갈 때는 44곳 어딘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걱정하시는 우리 김광태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예진 과정에서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나요? 이 접종센터에 들어가기 전과 예진 과정에 2번 체온 측정하는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2회 측정하는 것 없는지 물고 또 아나팔락시스 이게 또 얘기도 좀 이따 해야 될 텐데 이 체온 측정 팀장님 2번 하는 게 맞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오실 때는 외부 그 기온에 따라서 체온에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실 때 한번 그리고 예방접종 하기 전에 한번 하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2번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뭐 뜨거운 커피를 들고 들어오면 그렇죠. 체온이 좀 이렇게 올라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2번 한다는 네, 거 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픕니까? 맞으면 아파요.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국에서 누가 이제 화이자 백신을 이렇게 맞았는데 그 맞은 부위가 되게 통증을 느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좀 이런 백신들 좀 어떻습니까? MC님 말씀처럼 모든 주사는 아픕니다. 안 아픈 주사는 없습니다. 네. 아픈데요. 근데 예방접종에서 그 주사 맞는 부위가 특별히 조금 더 아픈 게 백신 접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소적으로 그 맞은 부위의 통증은 모든 백신에서 거의 70~80%가 있는 걸로 국소적 통증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못 참을 정도의 아픔은 절대 아닐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통증은요. 네네. 자, 국장님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까? 지금 일정으로 보면 저는 하반기에 맞을 것 같아요. 예, 65세 이상도 아니고 하여튼 많이 남았네요. 팀장님은 지금 의료시설, 요양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접종 대상자는 아니신 거죠? 저희는 우선 접종 대상자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감염병 전담병원이기 때문에 네. 전담병원 의료진이 1차로 들어가 있어서 저희는 네. 3월 초쯤에 1차로 제일 먼저 맞을 그러시군요. 예정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은 뭐 하반기 정도에 기약을 할 수밖에 없는 분이고 팀장님은 네. 3월 달에 네네. 예, 3월 달에 이제 접종이 이제 일단 예방 접종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죠? 네. 그 제일 문제가 그래 나는 언제 맞을 수 있을까? 이건 뭐 물론 정부에서 좀 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경상남도에서 그래도 그 접종 과정이라든지 그 순차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전반적인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2, 3월 중에 지금 오늘 도착한 아스트라제네카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그리고 이제 상급종합병원 이건 2, 3월 중에 접종이 이제 시작되고요. 금방 말씀 우리 마산 의료원 같은 이제 감염병 환자를 상대하는 병원, 그게 네. 감염병 전담병원과 있고 병원이 있고 코로나 중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우리 동네는 약 8곳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화이자 백신을 이제 맞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화이자 백신은 내일 이제 한국에 도착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권역별로 전국의 권역별로 배분을 하는데 우리 영남권 센터에서 양산 부산대병원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네. 이제 양산 부산대병원도 그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이제 중환자를 치료하는 이제 병원인데요. 거기서 3월 2일쯤에 이제 전체적인 훈련을 하고 한 3월 3일부터 양산 부산대병원부터 해서 마산 의료원 같은 경우는 3월 4일 이후 3월 하여튼 초순경에 순차적으로 이제 맞을 계획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65세 이상 그 고령층에 대해서는 이제 2분기 중에 2분기 중에 이제 일반인도 맞아낼 예정이고 이제 65세 미만과 이제 18세 이상의 네. 이제 일반 그 국민들께서는 도민들께서는 이제 3분기 중에 맞을 예정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고 11월까지는 이제 전 도민의 뭐 70% 이상이 접종이 되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집단 면역이 완성이 되는 것들을 요즘 용어는 이제 백시네이션 이렇게 되는데요. 정말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5세 이상은 지금 현재 뭐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2분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젠가요? 영국에서 65세 이상 접종을 했는데 효과성이 유효성이 입증이 됐다라고 했는데 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사실 그 안전성은 사실 확보가 된 상태잖아요. 근데 65세 이상에 대해서만 이게 유효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2분기를 좀 미뤘다 이렇게 되는데 다행히 어제 영국에서는 그게 이제 유효성이 그 아주 높은 것으로 이제 입증이 됐다. 이건 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이야기 보죠. 백신을 만약에 이제 내가 맞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의료진들은 그럽니다. 이렇게 30분 정도 좀 있다가 가라. 혹시 모르기 때문에. 팀장님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사를 맞았을 때 주사 맞은 부위가 아픈 거는 국소적인 통증이고 그리고 백신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어쨌든 면역체 반응 때문에 몸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게 아시는 것처럼 아나필락틱 샥이라든 아주 중증의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작용은 일반적으로 주사를 맞고 30분 이내에 그 중증에 대한 그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30분 정도는 그 아나필락샥이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30분 정도 대기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30분, 대부분이 30분 이내인데 30분 이후에 가끔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한 3시간 정도까지는 본인의 몸을 좀 관찰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한 이틀 정도까지는 이 예방접종을 하시고 나면 발열이라든지 몸살이라든지 두통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혹시나 코로나가 아닐까 걱정하실까 봐 말씀드린다면 한 이틀 정도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셔도 이 백신에 의한 그런 영향이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이후에도 이게 계속된다면 백신과 상관없이 이미 그 전에 코로나가 걸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틀이 지난 뒤에도 이런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라든지 가셔서 코로나 검사를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광태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된 것 같고요. 미디어 저널님, 4인 동시 접종은 화이자 모더나 백신만 적용인가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포함 모든 백신이 적용 대상인가요?
혹시 이거 4인 이상이라고 얘기 드리면 조금 그렇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그 인플루엔자 백신처럼 1인 한 개를 맞는 게 아니라 한 바이알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다회 용량이라고 하죠. 한 바이알에서 여러 명이 맞는 건데 이게 6명인 게 있고 10명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10명이기 때문에 그걸 까면 10명이 맞을 수 있는데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네 분이 가족이라면 그분이 이렇게 예약이 돼 있는 분이라면 그 약을 네 분이 같은 약으로 맞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마 각 병원이나 사정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용량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네,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10회분이라고 그러면은 어쨌든 10명이. 네네네. 맞을 수 있다. 이제 네네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지점에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요. 백신이 아까 백시네이션 시기가 이제 우리 신종국 국장님이 11월 정도 되면 이제 전 국민이 다 맞을 것 같다는데 11월 지금 뭐 내일 당장 접종을 한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뭐 거리두기라든지 이거 지금 방역 대책 이거 그냥 무너지거나 등한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전까지도 맞습니다. 어쨌든 주의하고 거리두기도 해야 될 테고 조심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점들을 지금 어떻게 좀 대비책 세워 나가십니까? 네, 정부에서도 이제 11월까지 전 국민 70% 정도를 집단免疫을 형성하겠다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우리 백신을 맞기 전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사회적 거리두기나 개인적으로는 이제 방역 수칙 준수는 방역 정책은 똑같이 가지고 갈 겁니다.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방 접종을 하는 주체도 의료진입니다. 네. 우리 뭐 마산 의료원도 나오고 계시면 의사분, 간호사분이 참석해서 예방 접종을 해야 되는데요. 이 예방 접종을 하는 이 업무도 굉장한 큰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센터를 설치하고 또는 병원에 위탁해서 할 건데요.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가 확진자가 증가해서 또 코로나 환자 치료하거나 확진자를 분류하는데 또 의료 인력이 과다 사용되면 백신을 하는 이 과정 자체가 또 영향을 받고 차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안정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정도 또는 지금보다 더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나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확진자가 지금보다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하는 이제 활동을 이어져 나가야지만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집단 면역 형성과 어떤 일상으로의 복귀가 정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올 11월까지는 정말 집단 면역이 이제 형성되는 시기까지는 정말 좀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뭐 오늘 오전이 좀 조금 전이었나요? 그 하동 군수 사과 있지 않습니까? 그 지난 19일이었나요? 그 지역의 공무원 10명이 식당에서 이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이게 사적 모임으로 의심한 그 지역민이 이제 뭐 신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서에 다시 보건소로 이첩을 했고 보건소 나가봤더니 현장에 뭐 다 떠나고 없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거리두기 제한도 있고 이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있기 때문에 제한도 해야 되고 경남의 모 국회의원도 그렇죠. 그 주민이 이제 같이 식사하는 같은 옆 테이블에 있는 분이 이제 5인의 사적 모임으로 이제 의심을 해서 이제 항의도 하고 사진도 촬영을 해서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어쨌든 이런 수칙들은 정말 11월까지는 계속 지켜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사이에 또 이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와 있어요. 기저질환 있는 사람 맞아도 괜찮냐는 김광태님 의견인데 기저질환 있는 분들도 당연히 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이 예방접종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네. 이제 다만 그 임산부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그리고 그 코로나를 확진을 받으시고 거기에 어떤 치료제를 가지고 치료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되는 그런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료는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이제 화이자 백신은 내일 도착하는 거죠. 국내에 도착해서 이제 네. 그 이후에 이제 경남 같은 경우는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이제 의료시설 종사자들이 이제 접종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어쨌든 그 백신과 관련돼서는 그 질문들 계속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성실하게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마산의료원 감염관리실 같은 경우는 모든 이 예방 접종 업무 계획도 세우시고 할 텐데 아까 신 국장님 얘기처럼 접종하는 업무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뭐 접종을 한두 명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30분 동안 있으면서 이분들도 관찰하는 그 업무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업무들 뭐 계획은 다 세워놓고 계신 거죠? 예, 저희가 네. 지금 그 내일도 또 ETF 팀이 회의를 할 예정인데 저희 우선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예방 접종을 하는 전반적인 과정들에 대해서 저희가 감염관리실에서 전반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내려둔 지침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한 부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학제적으로 여러 부서가 같이 협심을 해서 각 부서에서 맡은 일들을 하면서 이 예진, 그다음에 접종, 그다음에 추후 관리, 그다음에 또 이상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감염관리실에서 같이 한번 이렇게 자문과 함께 네. 지켜볼 예정입니다. 예, 계속 우리 팀장님 수고 좀 해주시고요. 끝으로 국장님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50% 이상 접종을 했다고는 하지만 확진자는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그다음 영국도 많은 이제 접종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확진자 수가 그만큼 눈에 띄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만은 집단 면역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확진 추세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 수칙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백신 접종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제 한 줄기의 빛이 될 겁니다. 그 터널, 어두운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터널 끝의 빛은 반드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빛을 보기까지는 아직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지금은 그 터널의 한가운데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개인 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장시간 동안 말씀 전해주신 분도 감사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종호 경상도 보건복지국장 그리고 배인숙 마산의료원 감염관리팀장님 그리고 이 김민재 우리 민물의 집 운영하시는 소상훈 대표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